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에게 맞춘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네 식구가 그 대거 저에게 왔어요. 이제 부부하고 두 딸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왔는데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큰 딸이 중학교 때까지는 제법 공부도 잘하고 똘똘하고 말을 잘 들었다래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지 애가 굉장히 까칠해지면서 그 동생을 쥐잡듯이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한두 살 차이도 아니고 한 6, 7살 차이가 나는데도 동생을 그렇게 모질게 이제 언니가 다루니까 동생은 늘 억울해서 울고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가 너는 언니가 돼서 왜 그러냐 하고 이 큰 딸을 야단을 치면은 큰 딸이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뭐 어거지를 피우고 막 집안의 기물을 다 때려 부시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칼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딸을 데리고 병원에를 가고 이제 난리 법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평소에 집안이 막 들썩들썩거리면은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부인이 당신은 가장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시끄럽게 싸우는데도 가만히 입 닫고 있느냐. 이제 또 남편에게 막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하는 수 없이 이제 막판에 이 큰 딸을 야단을 치곤 했대요. 그런데 이제 딸이 그때부터 이 자해를 이제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여고생이 칼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저에게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딸아이를 잘 살펴보니까 눈에 도끼가 서려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뭐 그렇게 이 아주 이상한 정도가 뭐 다른 이렇게 말을 시켜보면은 뭔가 이렇게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지 않고 제법 이 주파수를 잘 맞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적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성적이. 그게 한 3등급 정도를 이제 전 과목에 대해서 한 3등급 정도를 한다래요. 그러면 3등급 정도면은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중상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딸을 이렇게 좀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딸이 지금 극도로 예민해 있으니까 그 뭐 동생에게 아무리 까칠하게 굴어도 이 부모가 동생 편을 들지 말고 일단 이 딸을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 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모 얘기는 딸이 그러지 않아도 이기적인데 부모마저 이 작은 딸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작은 딸이 나중에 원망을 하지 않겠느냐. 또 뿐만 아니라 큰 딸도 그런 성정을 고치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이 대접받고 살겠느냐. 그래서 더 모나기 전에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부모님 말씀도 틀린 게 아닌데 순서가 있다. 순서가. 지금 딸을 정신병원에 넣기에는 너무 멀쩡해 보이고 이제 성질을 부려서 자해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독이 나서 그러는데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나만 잡자. 이 딸이 그래도 3등급 정도 공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멀쩡한 구석이 크다는 거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제법 기능을 한다는 의미다. 이제 집안에서는 그렇게 난리 법석을 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모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딸을 데리고 얘기했을 때 파악했던 점을 얘기를 했지요. 이 딸이 오랫동안 이제 혼자 쭉 크는 동안에는
이 부모님의 관심을 지 혼자 다 독점을 했어요. 독점을 했는데 이제 또 한참 손이 가야 되는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해서 동생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이 큰딸을 돌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마치 아버지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너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한 2, 3년 동안 고생을 했나 본데, 그러는 사이 이 딸이 자기 혼자 이렇게 독점을 하던 딸이 이제 홀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 까칠해졌던 것들이 잡혀지지 않고 그냥 쭉 있다가 그냥 그런 대로 지냈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생이 되면은 진학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진학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분노 표출을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큰 딸을 예뻐라 해주고, 그래서 딸에게 트집 잡히지 말고 딸이 이제 조금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공부에 열중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궤도에 올랐으면은 그때부터 인성교육에 착수를 하시는 게 어때요? 이랬더니 이 어머니는 그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아,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하는데, 문제는 이 남편이 뻑뻑대는 거예요.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때가 있는데 시기를 다 놓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무슨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느냐. 지금부터 잡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안 통하는 이제 부부를 두고 저렇게 좀 입을 다물었더니 이 부인하고 남편하고 제 앞에서 막 또 싸워요. 내버려뒀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할 말을 다 했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가만히 있었고, 그 부부는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딸만 어쨌든 그래도 딸을 보냈는데, 딸이 불과 한 2주 사이에 얼굴이 확 이렇게 순하게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랬더니 엄마가 좋대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어떤 점이 좋으냐? 그랬더니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좋다.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 애들은 빠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딸아이가 그러면서 뭐 부모님하고 신랑이 벌릴 게 없으니까 즉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마음이 이제 지 욕심껏 공부에 치중이 되는지 그냥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뭐 한 6, 7번 뿐이 제가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한 1년쯤 남짓 지나서 그 부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이 그래도 인서울에서 대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지요. 요즘 딸의 인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손볼 게 없다. 그래서 뭐 인성교육 뭐 따로 운운할 것도 없이 자기네가 충분히 딸을 편을 들어주니까 큰 딸이 그냥 덩달아 여동생에게도 좀 덜 까칠하게 굴더라 이러면서 이제 참 교수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아주 이 벼랑 끝에 섰다가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어머니가 시집 와서 딸만 둘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더 이상 애 낳는 거는 무리다. 그러니까 둘만 낳았어도 아들 그 부럽지 않게 잘 키우자. 그러니까 이 엄마도 좋다. 이제 이렇게 동의를 하고 이 딸을 키웠는데, 엄마는 이제 이 아들 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딸에게 정성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런데 한 2, 3년 뒤에 이제 여동생을 봤는데, 그래도 이 엄마가 요령껏 이 큰 딸을 이 총애를 하면서 이 동생에게 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썼는데, 둘째 딸이 수두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두가 오연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큰 딸을 보호할 요량으로 친정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둘째 애가 조금 나을 때까지 큰 딸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정 엄마가 알았다 이렇게 해서 친정 엄마가 어느 날 와서 이 큰 외손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 큰 딸은 영문도 모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엄마를 떨어져야 되느냐는 식으로. 그래서 울고불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뭐 애가 할머니를 어떻게 의론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애를 안고 가버렸지요, 시골로. 시골로 갔는데 애가 막 울고불고 그랬지만 시골에 가니까 뭐 이모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 식구가 이 애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별 이제 광대짓을 다 하면서 애를 까꿍까꿍 하면서 이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도 언제 울었다느냐는 뜻이 잘 적응하며 지냈는데 이제 서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둘째 그 아이가 이제 이 수두가 다 가라앉았으니까 큰 애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 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애가 와서 얼마나 엄마에게 못되게 굴던지.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외삼촌이나 이모가 너무 애를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애가 망쳐졌다. 스포일드 되었다. 이렇게 여기고서는 이 애를 바로 잡아주려고 엄마가 야단을 막 친 거예요. 엄격하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애는 아주 그때부터 이게 더 까칠하게 성깔 부리고 동생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는 이 애가 워낙 고집이 세고 이 외갓집에서 잘못 길들였다 이렇게만 판단을 하고 계속 이 아이를 바로 잡아주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애가 점점 커서 학교에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또래 관계, 이 교우 관계가 영 엉망이에요. 그럴수록 이제 큰 딸은 이 악순환을 거듭하듯이 집에 와서 더 못되게 굴고 그래서 심지어 이 큰 딸이 막 성질이 날 때는 엄마를 막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달달달달 괴롭히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딸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역추적을 해서 쭉 찾는데 사실은 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찾기가 어려웠느냐 하면 이 엄마는 나는 아들 부럽지 않게 딸들을 잘 키울 요량으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우연찮게 둘째 그 아이가 수두에 걸려서 그게 전염이 될까봐 친정에 잠깐 떨어뜨려 놨는데 다시 올라왔을 때 애가 망가져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 여기에서 이게 삐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제 그 변곡점을 찾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이가 애할머니 품에 안겨서 떨어질 때 거부당했다라는 이 거절감에 상처 입은 줄을 모르고 그거를 전혀 모르고 이모나 외삼촌이 오냐오냐 해줘서 애가 버르장머리 없어졌다 이렇게만 여기고 이 아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를 잘 몰랐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부당한 거에 대해서 이 앵토라진 마음 그것 때문에 이 순기능을 못하니까 일단 그거부터 풀어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별도리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이 삐쳤던 토라졌던 그 시기로 내려가서 그 시기서부터 차츰차츰 이 키워와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더딜 것 같아도 그게 정도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그 안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한숨을 푹푹 쉬다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이제 반듯하게 키우는 게 제일 좋지요. 좋은데 뭔가 이게 틀어져 갖고 그것이 어려워서 이상 증상 또는 좀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면은 이 애를 바로 잡아주느니 마느니 이거보다 더 깊숙이 내려가서 그 아이가 안심하도록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먼저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잡아주는 이런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많은 어른들이 즉 부모들이 동시에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고려를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어려울 때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주력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면 그 다음 것에 주력하는 식으로 하셔야 이제 제법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상태를 잘 살피고 어떤 것에 우선성을 두느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